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. 요즘 정말 말이 많은 그 이슈죠. 정부의 전기차 예산 삭감 소식입니다. 이게 무려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.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. 네, 규모가 상당하죠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소영 의원하고 환경부 차관의 질의응답 영상인데요. 이걸 보면서 이 예산 삭감의 진짜 배경이 뭔지, 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, 그리고 뭐 앞으로 전기차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시죠. 자, 우선 핵심부터 좀 보면요. 환경부가 그 무공해차 보급 예산,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랑 충전기 설치 비용이죠. 여기서 5,300억 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겁니다. 진짜 큰 돈인데 환경부는 왜 줄인다고 설명하나요? 네, 그 환경부 설명은 이렇습니다. 그 지방자치단체들,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 수요가 자기들 예상보다 좀 적었다는 거예요. 지자체 수요가요? 네,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보급 목표 대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6만 4천 대 정도를 줄이겠다? 이런 입장입니다. 뭐랄까, 어차피 다 쓰지 못할 것 같은 예산을 미리 좀 삭감했다. 뭐 이런 거죠. 지자체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라.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장기적인 목표하고는 좀 뭐랄까 안 맞는 거 아닌가요?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같은 거요? 바로 그 점이 사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.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걸 달성하려면요. 전기차를 2030년까지 총 420만 대를 보급해야 합니다.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된 전기차가 한 71만 대 정도거든요. 겨우 71만 대요. 420만 대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매년 거의 58만 대씩 새로 보급해야 겨우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매년 58만 대. 와, 엄청난 숫자인데요. 근데 제가 알기로 이미 내년, 그러니까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 58만 대보다 훨씬 적은 34만 대 예산만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이미 목표치보다 24만 대나 부족하게 예산안이 짜였는데 여기서 또 6만 4천 대를 더 줄이겠다. 이러니까 이게 과연 국가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있는 거냐,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네요. 게다가 좀 이상한 게 작년에 환경부가 보조금 단가 낮췄잖아요.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요. 네, 100만 원 깎았죠. 그때 설명은 뭐였냐면 단가는 좀 낮추더라도 보급 물량을 확 늘려서 2030 목표는 꼭 달성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? 정확합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지자체 수요가 부족해서요? 하면서 물량 자체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정책의 일관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. 그렇죠.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인데요. 그러면 그 지자체 수요 부족이라는 게 정말로 사람들이 전기차를 뭐 덜 사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은 아닌 건가요? 네,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 환경부가 말하는 지자체 수요 부족하고 국민들의 전기차 수요 부족은 다른 얘기예요. 다른 문제군요. 네,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확 드러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인구가 한 40만 명 되는 세종시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올해 상반기에 전기 승용차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시작하고 딱 5분 만에 마감됐어요. 5분 만에요? 와,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네요. 그럼 원하는 사람은 엄청 많았다는 거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상반기에 배정된 물량이 고작 70대였거든요.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높은 수요를 전혀 감당하지 못한 거죠. 70대. 너무 적었네요, 정말. 그렇죠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은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데 이 보조금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잖아요. 지방비 매칭이라고 하죠. 네네. 근데 이 지자체들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사실 핵심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. 결국 돈 문제였군요. 지자체 돈 문제. 그렇죠. 바로 그 부분을 이소영 의원이 아주 강하게 지적했나 보네요. 전기차 보급 책임 부처인 환경부가 그냥 뭐 지자체 탓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지자체 부담을 좀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, 뭐 이렇게요. 네,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죠. 심지어는 이런 식이면 환경부가 아니라 주무부처를 국토부나 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상당히 셌네요. 그럼 환경부 차관은 뭐라고 답했나요? 네,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.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좀 찾아보고 또 기재부 같은 재정당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
그럼 뭐 지자체 상황 파악이나 부담 줄여주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한 셈이네요. 그렇죠. 네, 그런 뉘앙스였죠. 이제 앞으로 환경부가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 전기차 예산 삭감 논란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. 정리해보면 정부가 예산을 줄이려는 그 배경에는 분명히 지자체의 어떤 현실적인 재정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. 네, 그건 사실이죠. 하지만 그게 실제 국민들의 높은 전기차 수요나 또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는 좀 거리가 있는 약간 동떨어진 결정 아니냐, 뭐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간극이 좀 있어 보이죠.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예산 숫자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께서 앞으로 전기차 사실 때 받을 수 있는 혜택, 그 크게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.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 환경하고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국민들의 수요는 높은데 이걸 뒷받침해줘야 할 지자체의 재정은 한계가 있다. 이 명백한 간극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걸 그냥 예산을 줄이는 걸로 해결할 게 아니라 과연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뭐랄까 혁신적인 재정 지원 방법은 없을까?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해줄 수는 없을까?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.